네, 안녕하세요. 이번 G7 회의에서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면 대결 구도가 확실히 잡힌 겁니다. 이게 한국이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억세게 팔자가 센 건지 아무튼 정말 가장 위험한 지역, 위험한 역할을 맡는 또 가장 중요한 지역,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러한 국가가 됐죠. 오늘 그 같은 사정을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폭망했습니다. 이번 G7에서 아시다시피 미국이 F-16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F-16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주도를 하고 동시에 F-16이 지금 전 세계에 뭐 수천 대 깔려 있으니까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F-16을 지원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겁니다. 미국이 직접 지원한다가 아니라. 네, 사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일단 F-16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주도를 하죠. 그래서 폴리티코는 이거를 빅스텝이다. 미국 F-16 조종사 훈련에 함께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리시 수낙 그 영국 총리는 미국이 F-16 조종사 훈련을 승인한 것을 환영합니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나라입니다. 이 5개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공군 전력을 갖추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트위터에 붙어 있는 포스터 보면 F-16s for Ukraine.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F-16을 그러한 그 포스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F-16 지원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주도 면밀한 데가 있죠. 일찌감치부터 이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3월 보도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보도 시점이 지금부터 한 2달 반 전쯤의 보도인데 미 공군이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 공군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 2명을 훈련 평가 중이고 F-16으로 기종 전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예측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보도에서 뭐라 그랬냐면 3월 초에 기존 2명에 추가해서 10명의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일 계획이다. F-16으로 기종 전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정하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벌써 2달 전쯤 됐으니까 그러면 기종 전환 훈련 프로그램 잡혔고 그 다음에 그 훈련이 얼마나 걸릴지 견적이 나왔겠죠. 네, 견적 나와 있습니다. 예, 미국 공군 보고서 최근 보도입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야후닷컴에 리크된 겁니다. 리크된 걸로 보면은 4개월이면 F-16으로 기종 전환 훈련을 마친다. 지금 아마 이미 한 12명쯤은 미리 한 2달 전에 했고 지금부터 착수한다 그래도 한 4개월 걸리면 늦어도 10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F-16 전투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F-16 전투기 조종사의 훈련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인데 바로 이제 그 히로시마 이제 동맹 그 히로시마 G7 후에 바이든이 혼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가 F-16을 사용해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의미가 뭐냐? F-16 제공을 하겠다 그 소리죠. 제공하도록 하겠다 F-16을. 네. 안 그럼 저런 말 할 리가 없죠. 네, 직접 들어보시죠. I have a flat assurance from Zelensky that they will not use it to go on and move into Russian geographic territory. But wherever Russian troops are within Ukraine and the area, they would be able to do that. 네, 그러니까 F-16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러시아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만 사용되고 러시아 영토 안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 have a flat assurance from Zelensky that they will
they will not use it to go on and move into Russian geographic territory. But wherever Russian troops are within Ukraine in the area, they would be able to do that. 네. F-16 이제 제공이 사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의 그 BBC 보도에 의하면 제목이 그렇게 되죠. 그 F-16 전투기 바이든은 동맹들로 하여금 전투기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중대한 강화 조치이다.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은 바이든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회의에서 동맹국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번 G7 회의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입장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총대 메고 다른 나라들도 하고, 그래서 F-16 조종사 훈련하고, 그 다음에 F-16 비행기 자체는 그럼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너희 유럽에서의 전쟁이니까. 그렇게 와꾸가 짜인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골아파지는 거죠. 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골아파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선 최근에 이 전략적 타격 능력이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강화되고 있는데 저는 세 개를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F-16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기 시작했죠. 스톰 섀도우. 영국이 주도해서 만든 영국판 타우러스인데 우리 타우러스와 달리 이제 그 관통탄두가 아니라 그냥 고폭탄두일 거예요. 그러니까 450km짜리 고폭탄두니까 어마무시한 고폭탄두죠. 스톰 섀도우. 한 500km 정도를 가는데 수출형은 250km입니다. 네. 그 다음에 GLSDB, 이거는 이제, 활강 유도 폭탄인데, 로켓을 뒤에 붙였죠. M34인가? M36인가? 뭐 로켓, 옛날 구닥다리 로켓을 붙여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 올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활강시켜서 가기 때문에 이게 150km 정도 사정거리가 나옵니다. 150km, 250km, F-16 이런 걸 쓰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러시아 군의 타격, 그러니까 목표물은 다 타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할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한 실시간 감시정찰 정보를 미국이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F-16 비행기로 때리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한 250km 정도를 날아가는 무시무시한 공대지 미사일 스톰 섀도우로 때리고 그 다음에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로켓 결합 활강 유도 폭탄 GLSDB로 때리고, 예, 저게 이제 그 앞에는 조그만 활강 유도 폭탄이고요. 예, 그게 이제 로켓에 결합해서 높이 올라가서 때리는 거죠.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냐? 1783년 이래 240년 동안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해온 크리미아까지 수복한다예요. 이 크리미아가 이제 1783년에 예가제리나 때 러시아 영토가 되죠. 러시아 영토가 되는데 이게 줄곧 제정 러시아 혹은 소련의 실효적 지배 아래 있었어요. 명분상으로는 1954년에 후르시초프가, 그 당시에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이게 이제 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러시아예요, 저게. 영토로 보면. 후르시초프가 러시아가 관할하던 것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SSR,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이관시켰어요. 행정 소속 지역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직할이었다고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왜 이관시켰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티모시 스나이더나 이런 동유럽 역사에 달통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크리미아가
저기가 연육되어 있는 데는 우크라이나 쪽이잖아요. 연육되어 있는 데는 우크라이나 쪽인데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군사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제정 러시아와 소련이 직할을 해왔었던 데거든요, 저게. 그리고 이제 저걸 직할하기 위해서 스탈린 때는 저기에 살던 타타르인들을 전부 바깥으로 쫓아내갖고 다 굶겨 죽였어요, 많이. 그 후르쇼프가 이제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하고서 이제 하면서 등장했잖아요. 1954년에 이제 등장해서 후르쇼프는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러시아인인데 지금 돈바스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부인은 지금으로 치면 키이우보다 조금 더 북서쪽의 우크라이나 여자예요. 부인이.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루쇼프가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의 일부,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지만 300년 전에 일부가 되기로 약속한 그 조약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300년이라는 게 1654년에. 그게 300년, 그 조약의 300년 시점이죠. 1954년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니까, 뭐 크리미아 너희랑 연육돼 있으니까 너희가 가져가서 해. 그렇게 해서 그때 돌려준 거예요. 우크라이나 앞으로.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때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다시 받아온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그냥 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맡겨놓고 우크라이나 앞으로 달아놓고 계속해서 거기서 기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4년에 유로마이단이 터지면서 그 친서방으로 확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우크라이나 점령해서 주저앉아버리고 돈바스도 점령해서 주저앉고 그랬다가 이 상태로 계속 가느니 그냥 우크라이나를 다 문질러서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요번에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크리미아라는 데가 아주 민감한 데죠. 진짜 민감한 데인데 이제 F-16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저 스톰 섀도우를 밀어주고 GLSDB를 밀어준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더러 너희가 너희의 모든 영토를 수복하는 것을 원한다면 크리미아까지 수복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린 끝까지 지원하겠다. 그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미국이나 서방이 G7이 러시아더러 크리미아 내놔. 그러니까 러시아가 240년 동안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배권을 상실한 건 적이 없어요. 2014년에도 마이단 터지자마자 바로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240년 동안 해온 데를 너희 내놔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게 좀 살벌합니다. 예, 살벌한 거죠. 예, 굉장히 살벌한 이슈예요. 아마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군사 지정학이나 전쟁이라는 게 이게 잔인한 거거든요. 냉혹한 거예요. 한번 이게 낚시에 걸린 거거든 러시아가 안 풀어준다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입천장이 다 너덜너덜대고 목구멍이 다 너덜너덜 될 때까지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열받았으니까 야 너희 이번에 거의 분질러 버린다 자식들아. 우리가 러시아의 엄마야. 우리한테서 너희가 태어났어 임마. 근데 우리를 이렇게 짓밟아. 너 옛날에 우리 300만 굶겨주겠잖아. 홀로도모로. 요번에 한번 당해봐 임마.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 열받아서 무기만 줬다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니까 저거는 단단히 걸린 거예요. 그냥 단단히 걸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또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알아요. 이 지도를 보면 이 빨간 데가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럼 옛날 소련 때는 어땠냐? 저 빨간 데 플러스 지금 유럽 쪽에도 보면 미색이 있죠. 그 다음 이제 카스피해 서쪽에도 미색 벨트가 좀 있죠. 중앙아시아 쪽도 미색 벨트가 있죠. 빨간 거 플러스 미색 세 군데, 세 무더기의 미색을 합친 게 옛날 소련입니다. 그럼 저 빨간 거는 소련 때 뭐라고 불렀는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Russian SFSR입니다. Soviet Federation of Socialist Republics.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화국들이 소비에트 스타일로 연방을 만들었다. 그게 지금 뻘건데 지금 러시아. 그걸 옛날에 러시아 SFSR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련은 뭐라 그러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합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 연방이라고 련이 연방인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소합이 맞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미련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나이티드 유니언, 소련도 유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언 오브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스. 그러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합중국이에요. 그러니까 USSR의 원래 뜻이 소련이라기보단 소합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좀 말이 헷갈리는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지금 러시아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미색 지역들 이게 세 무더기인데 유럽 쪽에 한 무더기 나오죠. 6개 나라입니다. 발틱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래서 유럽 쪽에 6개 나라가 옛날 소련의 일부였어요. 그 다음에 카스피 서쪽의 3나라가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오탄이 소련의 일부죠. 밑에서 보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아마 투르크메니스탄이죠. 그 위에 못생겨서 이리저리 쭉 뻗어 있는 게 저게 우즈베키스탄. 그 아래 있는 게 타직스탄. 그 옆에 신강 쪽으로 있는 게 키르기즈스탄. 그 위에 덩치 큰 게 저게 카자흐스탄. 그래서 오탄이죠. 그러니까 14개 나라죠. 중앙아시아 오탄, 카스피 서쪽 3개국, 그럼 8개, 3개, 그래서 8개, 플러스 유럽 쪽에 6개. 그래서 14개 국가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유럽 쪽 6개 국가에서 이제 몰도바가 요새 아주 반러 행보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당연히 반러 중에 반러고, 몰도바도 완전히 반러로 완전히 이제 노골화됐고, 발틱 3국 그렇고, 벨라루스 하나 남았네. 벨라루스 하나 남았어요, 지금 상태가. 벨라루스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카스피 서쪽 3개국, 그 중에 조지아에서는 민주화 흐름이 굉장히 거세고요. 아르메니아가 이게 전통적으로 친러 국가인데 요새 반러 성향으로 돌았어요. 러시아로부터 이탈하고 있어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많이 나는 데라 거기는 원래 탱자탱자해서 별로 눈치 안 보고 맞게 기는 데고. 그 다음 중앙아시아 오탄. 그러면 이거는 요새 이제 중국이 여기다 입질 많이 했잖아요. 빈집털이해서 확 끌어당겼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오탄은 러시아, 서방, 중국 사이에 지금 진공 상태예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 상태에 있어요. 중앙아시아 오탄은. 러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 전에 소련의 일부였던 14개국 중에 벨라루스 하나 빼고는 다 상실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실했거나 상실해 가고 있거나. 그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군사 지정학적 자기 영향권이 러시아가 급격히 쪼그라들었어요. 벨라루스 하나 남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사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유럽 쪽에 몰도바. 저게 이제 몰도바가 저게 가운데 강이 하나 흘러요. 저게 이제 니스트 강인데 드니스트 강이죠. 드니스트 강이요. 그래서 니스트 강 건너편 저게 그 점 땡땡땡땡땡 해놓은데 강 건너를 트랜스라 그래요. 그래서 트랜스니스트리아. 예. 그래서 저게가 재밌는데요. 거기가 이제 몰도바의 일부인데, 몰도바는 인구의 82%가 로마니아계인데, 트랜스니스트리아 쪽은 뭐 러시아계도 많고 그래요. 러시아계 전체 다 해봐야 근데 4%인가 5%밖에 안 돼요. 몰도바 전체로 보면. 트랜스니스트리아에는 러시아군이 상주합니다. 그래서,
트랜스니스트리아는 저긴 뭐 중부 유럽의 북한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 국기 보세요. 오른쪽 위에 달려있는 국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할 겁니다. 아직도 낫과 망치를 국기에 새겨 넣어 있는 그런 또라이 같은 나라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남쪽을, 만약에 오데사랑 이쪽을 먹었다. 드네프르 강 북을 먹어가지고, 강북, 강서쪽을 먹어서 해안을 다 러시아가 먹었다. 그러면 트랜스니스트리아가 합쳐지는 거고, 트랜스니스트리아가 합쳐지게 되면 이제 러시아랑, 그러면 몰도바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벌벌 떨면서 저기 몰도바가 저게 내륙 국가거든요. 바닷가에 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루마니아 땅이에요. 저기 몰도바 아래에 있는 저 바닷가 쪽이. 그래서 저기 그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랑 접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서. 그 루마니아가 벌벌 떨면서 저기로 그 SOS 쳐갖고 미국 저기 뭐야 그 육군 특수 강습부대가 지금 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국경에, 루마니아 땅에, 몰도바 아래에. 그 정도로 저기가 위험한 데예요, 몰도바가.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날개가 딱 꺾이니까 요새 그냥 완전히 이제 철만 났어. 그래서 그냥 반도 그냥 화끈하게 표방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